네, 뉴스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에는요.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함께합니다.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되게 씩씩하신데요. 네, 씩씩하게 살아야죠. 네. 이 여야가 드디어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잡았네요. 그동안 서로 입장이 평행선이었고 완전히 달랐는데 정쟁이 계속되는 것이 여야 모두 이제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소 국장님?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네. 이게 물론 이제 황교안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이른바 의혹들 제기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또 이제 결정적인 한 방 또 없었고 그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들로서는 이 메르스 공포 이 문제가 모든 이슈를 사실 덮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이 계속해서 지금 이 내정을 미루는 쪽으로 갔을 경우에 그 정치적인 부담 이런 것이 상당했죠 사실.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쭉 얘기할 때 과감하게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새롭게 거듭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저는 잘 갔다 그 길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 이런 부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여주는 그런 태도는 내일 물론 이제 표결을 어떻게 할지 당론으로 그렇죠. 할지 자유투표로 할지는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잘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다행이다. 네. 이런 입장이시고요. 네. 그러면 변호사님은요? 저도 소 국장님하고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메르스 정국인데 사실은 청와대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청와대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로서 중심을 잡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총리가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총리 대행, 그렇죠. 결국은 총리 대행이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행이 하고 있는 것은 조금 부족한 게 많고 또 대행, 그러니까 이 재경부 총리의 또 본래의 본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도 힘드니까요. 예, 경제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총리가 신속하게 정식으로 임명되는 것이 화급한 일인 것은 분명하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리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33%는 총리로서 적합하다. 30%는 총리로서 부적합하다. 40%는 나 도대체 저 사람이 총리로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아예 모르겠다. 그러니까 찜찜한 상황이에요, 이게. 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들 쾌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워낙 긴급한 상황이니까 이게 쾌하다, 불쾌하다.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걸 딱히 따질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떠나서 그래서 신속하게 임명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생각을 잘 한 것 같고 네. 또 그 중간에서 국회의장이 중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아주 극렬하게 어떤 이 여야 간의 대립으로 안 갈 수 있도록 유도한 것도 국회의장이 참 잘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정의와 국회의장의 경우를 보면 좀 단독 처리는 좀 막자 이제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개별 투표냐 당론 투표냐 아니면은 표결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야당의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두 분이 오랜만에 시작부터 합의를 이루셨는데 그럼 본회의가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거니까 네. 이왕이면 야당 의원들이 다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 입장은 반대로 표명하더라도 네. 조금 전에 진성준 의원도요. 우리가 소수당이고 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는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이다. 이렇게 해서 못을 박더라고요. 네. 자, 같은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여당이 다수당이고 통과될 수밖에 없는 의석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야당도 내일 표결에 참석해서 그냥 정정당당하게 아마 부표를 던지는 것이 가장 깨끗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굳이 이게 그냥 아예 이 표결하는데 참석을 안 한다든지 그러는 것이 오히려 더 모양이 이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냥 헌법기관으로 권한 행사 당당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당론으로 저는 반대 이렇게 정해서 가는 것보다 지난번 이완구 총리 때처럼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 황교안 후보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부적격이다. 네. 이렇게 강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또 확실하게 이렇게 국민들 머릿속에 저 사람이 안 된다라는 이게 강하게 박인 게 또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결정적인 한 방. 예, 네.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왠지 마음에 안 들고 공안 관련된 이런 뭐 공안 총리다 이런 얘기 나오고 19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 사면 노비 의혹 이런 게 나왔지만은 그동안에 쭉 그 다른 총리 후보자들과 관련해서 제기됐던 이런 의혹들 그런 정도의 수준, 그보다 더 낮은 것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정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어떤 이제 사실적인 측면에서 또 총리로서의 부적격을 분명하게 이렇게 가를 수 있는 그 잣대가 좀 모호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들이 어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그런 자유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뭐 여야 다 낫지 않나. 네. 예. 그래서 이제 야당 의원들은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보니까 결정적인 한 방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 방이 지금 나왔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전국이 워낙 혼란스러우니까 지금 안정을 원하는 거 아니냐.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총리가 될 것인데 결국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아주 복을 타고 난 건가요? 그렇죠. 지지난주에도 아마 황교안 후보자 관훈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맞아요.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관훈이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중차대한 시점에 관훈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에게 이제 저희가 송구한 이런 상황인 것 같고 황교안 후보자 이제 이 취임하시고 나면 뭐 내일 오후면 당장 이제 취임하실 텐데 많은 생각도 국민에 대해서 빚을 졌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가장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병역 문제도 사실은 크게 그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뭐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까 결국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나머지 것도 소소한 문제인데 가장 마지막 순간에 불거졌던 사면 노비 의혹 그 부분은 본인이 뭐라고 설명을 해도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면과 관련해서 수임료 금액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는데 전직 고등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에게 사면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 법 이론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제 생각할 때는 추정컨대 선임료가 수천만 원 이상 됐을 것 같아요. 기천만 원을 줬다라는. 최소한 기천만 원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억대 뭐 이렇게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면에 관한 교과서적 얘기 설명을 듣기 위해서 기천만 원대의 선임료를 주었다. 그건 설명할 수 없는 거고 사실은 총리로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밖에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메르스 사태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금의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봐서 묻힐 수 있다. 또 국민이 우리가 묻혀줘야 된다. 왜냐하면 정확한 어떤 대통령께서 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활용해서 이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이 정책 지향점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국민이 받아들여야 된다. 다만 황교안 총리 본인은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국가에 대해서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향후 총리직을 수행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같은 변호사업에 계시니까 법조인으로서 그 문제는 문제대로 짚어놓으시고 그래도 이제 취임은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당의 입장에서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총리고 빨리 총리를 세워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지금 메르스 사태가 아직 언제 잦아들지는 예측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내일 임명이 돼서 취임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모레 19일 날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여야 합의된 사항이. 사과를 하고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이제 취임한 즉시부터 큰 십자가를 져야 되죠, 지금. 메르스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데 소 국장님 잘 해결될까요? 저는 사실 뭐 사면 노비 의혹이나 뭐 19금 뭐 이런 것보다도 처음 단계에서 이 이제 국무총리라는 그 자리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 황교안이라는 인물과 관련해서 봤을 때 그 부분이 과연 적절한가 지금 시점에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이렇게 흘러가서 뭐 내일이면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른바 쭉 그동안의 그 경력을 보면 법 쪽에 주로 공안 쪽에 많이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통합형 그리고 이런 경제를 살려가는 그리고 또 나름대로 직언을 또 해가는 이런 기대감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이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결말이 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가 내일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것을 정말 명심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당면한 것은 메르스 문제죠. 물론 거기에 뭐 집중을 하겠지만 이 국면이 지나가고 나면 곧이어서 닥치는 게 이제 경제
문제가 바로 닥치거든요. 네. 지금 뭐 추경 문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써부터. 그 문제는 그러면서 바로 이제 또 정치 내년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총리로서의 역할과 위상, 내 어떤 부분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와 국민에게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그런 어떤 통합 그리고 이 경제 살리기 이런 쪽에 본인의 전공과는 거리가 멀지만 네. 그러한 그리고 관료 사회를 장악해서 어떤 좀 대통령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좀 발휘해줬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이죠. 네. 이게 뭐 시간이 3부가 벌써 다 갔어요. 김 변호사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 텐데 황교안 총리가 내일 이제 된다면 바라는 얘기 조금 나누고 그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4부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사장님, 우리도 화상회의 되면 좋겠어요. 전자결제도요. 회사 메일도요. 어휴, 우리같이 작은 회사가 그걸 어떻게 다 해? 올레 비즈메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레 비즈메카. 문의 080-2580-007. 올레. 기미박채 구강조윤 한신호사 관항송안 유홍장 고문손 양배 백화남 심노하 성곽차. 성시만큼 운전 습관은 다양해도 타이어 수명을 보증하겠다는 생각.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지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 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네, 수다는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이 세 남자의 정치수다 4부에서입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했습니다. 수요 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수다 계속해서 이어가고요.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이 차가 새로 나온 산타페 더 프라임입니다. 강인한 외관과 편안한 승차감으로. 잠깐, 외관은 딱 봐도 강인해 보이는데 속은 어떻게 알죠? 지금 타보시면 압니다. 가까운 현대자동차 시승센터를 방문하세요. 시승 신청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참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쇼핑 얼마나 하세요? 에이, 남자가 무슨. 편의점 가는 것도 쇼핑인데? 롯데 올마이 쇼핑 카드라면 매일이 다 쇼핑이다. 쇼핑이 다 할인이다. 백화점, 편의점, 동네 슈퍼까지 다 할인. 롯데 올마이 쇼핑 카드. 전월 실적 조건 및 할인한도 홈페이지 참조. 자, 황교안 총리가 임명된다면 이야기하다가 이제 3부에서 4부로 넘어왔습니다. 네, 김경진 변호사님. 어쨌든 지금 두 분이 초기 합의를 해버려서 지금 진도가 쭉쭉 나가고 있는 거예요. 총리가 됐다고 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일 오전에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가결이 된다고 치고 내일 중에 취임을 하면 이제 메르스 잡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소 국장님께서는 아까 황교안 총리가 잘해야 할 것, 잘할 수 있는 것 또는 한계, 개인도 장단점이 있고요. 또 뭐 총리든 대통령이든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각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그 조금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게 평생 검사로 살아온 사람 아니냐. 그러면 법을 가지고 칼로서 법을 지키는 이 역할을 평생 해온 사람에게 결국은 정치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 차선, 차악,
최악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흐름인데 그저 논리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역할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분이 이 정치와 정책의 중간쯤에 있는 총리 역할을 감당할 만한 어떤 눈과 해안이 있을까? 네. 이 점이 가장 이제 의문사항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통진당 해산이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칼날로 정치 단계를 일도영단으로 해체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국민 통합에는 많은 걸림돌이 됐다. 이제 이런 비판이 많아서 결국은 대통령도 사실은 지금 불같은 성격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도 보면 네. 김무성, 유승민 원내 지도부 이거 마음에 안 든다라는 의사표시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당청 관계도 좀 빨간불이 들어왔죠. 예. 그다음에 야당이나 박원순 시장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청와대 대변인 시켜서 강하게 비판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결국은 강력한 어떤 이 옳고 그름에 대한 본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칼날을 휘두르신 분인데 총리가 그 칼에 칼이 하나 더 붙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가 조금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마음을 좀 편히 다스리게 좀 해드리고 대통령을 부드러운 측면에서 좀 보좌할 수 있는 이런 역할 또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황교안 총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사실은 비판적인 관점에서 가장 큰 어떤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부분인데 네. 황 총리 본인께서 그건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의 몫이다. 네. 네. 다만 저는 이 황 총리 인준 과정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 청문회 과정. 네. 일각에서는 이 이제 국회의장께서 대권의 욕심이 있어서 뭐 이렇게 꼭 여야 간의 합의를 반드시 시키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니 정치인이 대권에 욕심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권에 욕심 있는 정치인을 국민이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저는 국민으로서 행복한 일이다. 그 큰 뜻을 보고 큰 뜻에서 국가를 조정하고 경륜하겠다는 이런 자세로 지금 국회의장이 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 큰 흐름을 보면 마찰 없이 청와대 여당 야당을 두루두루 조정하는 데 있어서 참 적절한 역할을 다했다라고 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황 총리 후보 얘기하다가 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칭찬을 해주셨어요. 네. 어쨌든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데 뭐 중차대한 역할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전제 내일 본회의가 10시에 열리는 전제는요. 아까 이제 황교안 총리가 된다면 19일에 사과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데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이 국회 뭐 확장하면 정치권에서 이게 좀 잊을만 하면 터지고 잊을만 하면 터지는 게 막말 논란입니다. 네. 오늘 또 시끄럽게 화제가 된 게 방송 용어가 아니죠. 엑스볼 뭐 이런 얘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쓰레기 이런 뭐 여야의 이야기들이 튀어나와서 막말 논란인데 우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메르스 대응을 비판하면서 똥볼을 찬 이 박원순 시장이다 이렇게 막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소 국장님? 엑스볼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하셨네 그냥. 제가 지금 얘기했나요? 굳이 불식간에 말씀. 아니 우리 신 PD님 왜 B를 안 넣었어요? B를 넣어줄 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X표를 딱 쳤는데 그냥 말씀을 하시네요. 네.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김 변호사께서 정의화 의장 막 칭찬하셨잖아요. 저도 동의하고요. 거기 한 번 더 저는 칭찬을 하고 싶은 게 새누리당의 김용태 의원. 이번에 그 박원순 시장 뭐 잘 대응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저는 이게 여야를 떠나서 하여튼 상대 소속 뭐 시장이든 의원이든 이렇게 잘하면 칭찬해 줄 수 있는 이런 문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잘했다고 저도 칭찬을 좀 해주고 싶고요. 칭찬 릴레이 훈훈합니다. 하태경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늑장 정부 은폐 삼성 엑스볼 원순 뭐 이래 이제 딱 해가지고. 결국 박원순 시장이 지난번에 긴급 기자회견 하면서 삼성병원의 의사와 접촉한 1,565명 이 부분에 대해서 격리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뭐 양성반응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느냐. 뭐 소리는 요란했는데 너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용어를 썼는데. 물론 이 사족을 달기는 했어요. 경각심을 일깨운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이런 단계에서는 경각심을 일깨워준 부분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더 부각이 돼야 된다. 그것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김용태 의원 같은 그런 경우인데 같은 새누리당 의원이지만 관점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지금 국민들 시각에서 본다면 이게 사실
불투명하거든요. 어디까지 전파가 됐는지. 네. 그리고 내가 공기 중에서 정말 내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다가 안전한 건지. 네, 내가 감염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네. 대한 정말 확실한 그런 게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확실한 그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최악의 상황 이런 것을 가정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다. 물론 박원순 시장이 이제 뭐 우리가 서울시가 잘할 수 있다, 다 한다, 뭐 이러면서 좀 강력하게 이렇게 좀 비판하고 나를 세우는 네. 이런 부분은 저는 뭐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조직표도 공개했고 본인이 오늘 이 시간부터 대책위원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큰 틀에서 본다면 그 이후에 또 상당히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 중앙정부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공이 있으니까요. 네. 하태경 의원이 물론 그런 걸 알고 있을 텐데 상대 당 소속이고 또 뭐 굉장히 최근 들어 지지율이 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강력한 어떤 견제 필요성 네. 이런 것들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군요. 용어를 조금 그래도 세련되게 다른 용어 좀 쓸 수 있을 텐데 품격 있게. 예, 저는 그런 게 아쉬워요. 네. 김 변호사님은 어떤 용어가 적정했다고 보세요? 글쎄요. 하나 좋은 거 하나. 국회적 품격에 우리가 또 우리도 또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용어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해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잘하려는 욕심에 너무 몸이 앞서갔다라는 걸 이제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뭐 그런 용어였으면 좋겠는데,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유머러스하게 핵심을 딱 꼬집는 단어를 쓰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즐겁고 기쁘고 통쾌하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요새는 잘 보기 힘들다. 과거에 이제 박기태 대변인이라든지 네. 또 박상천 대변인이라든지 양 당의 명 대변인이 정말로 이 적절한 단어들을 구사해가면서 이 네. 논평을 하면서 국민들이 보면서 즐거웠지 않습니까? 근데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네. 막 그거 아주 잘하시죠. 네. 그래서 뭐 그때 나온 유행어들이 지금까지 회자되는 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네. 뭐 내가 하면 로맨스냐 뭐 이런 얘기들 중인데. 네. 근데 이제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일단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잘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라든지 또 새누리당이 이렇게 여러 명이 달려붙어서 집단적으로 뭔가 이렇게 비판하는 운동을 한 것은 큰 틀에서 보면 대인배답지 못한 행위와 비난이었다. 그래서 그 비난 자체는 청와대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그게 오히려 비판받아야 맞다라고 보이는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에 그 콜 수상 유머집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한 10여 년 전에 독일의 헬무트 콜 수상이죠. 네. 굉장히 촌스러운데 이 사람을 가지고 여러 놀림거리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조금 부적절하더라도 그냥 뭐 똥볼이라고 표현을 하든 뭐라고 뭐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든 그냥 그런 단어 쓰는 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 국회의원도 그냥 말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다만 오히려 방송에서 그 점을 우리가 더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더 띄워주고 부각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노이즈 마케팅을 돕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가. 전향적이신데요 오늘. 국회의원 막말 좀 쓰면 어떠냐 막 이렇게 나가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뭐 환생경제 얘기를 하면서 무슨 노가리 엑스가리 뭐 뇌가 뒤에 여러 얘기했는데, 예, 또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그런 이 풍자에 따른 어떤 욕설 이런 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한 몸에 모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망감을 비판에 따른 격렬한 언어로 표현되는 것은 당연히 본인의 업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거꾸로 그걸 공격해 주는 사람들은 정치권에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또한 그런갑다 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김 변호사님이 이제 포용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신데 바로 그 대목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하태경 의원의 엑스볼 얘기는 이제 야당이 발끈하고 아까 진성준 의원도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 이 서화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위원입니다. 이 막말이 뒤늦은 논란에 또 휩싸였는데요. 이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X쓰레기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것도 이제 여권이 이제 시끌시끌한 거죠. 이거는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이다. 예. 그래서 조금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인데요. 이게 사건을 하다 보면 가령 이게 명예훼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들어보셔요. 네. 그 분야회 아파트 분야회가 있거든요. 분야회가 있는데 분야회 회원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저기 김씨 아줌마는 어찌나 섹시한지 우리 동네 우리 단지 아저씨들이 김씨 아줌마만 지나가면 저 치마 끝에 다리에 전부 시선이 꽂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명예를 높여주는 칭찬하는 발언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비난하는 이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성희롱에서 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 네. 여기 좀 가름길이 되듯이 네. 본인이 불쾌하게 느꼈느냐 유쾌하게 느꼈느냐 여기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 본인의 생각이 사천방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내가 섹시하다고 참 나에 대한 더할 나위 없는 칭찬이네 뭐 이렇게 하지만 뭐 내가 해퍼 보인다고 나를 그렇게 본단 말이야 이러면서 바로 이상한 여자로 본단 말이야. 바로 고소장을 내고 소송을 해달라고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좀 여유 있게 단어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조금 편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회면 어떨까 싶어요 보면. 뭐 나름대로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인데 이게 이제 사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얘기할 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막 욕도 할 수 있고 막 할 수 있는데 포장마차에서 소주 마시고 막걸리 마시면서 할 수 있는데 이른바 좀 공인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하나의 본인의 정치적인 트레이드마크로 갖고 가는 몇몇 의원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의 이제 성격도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는데 그분들 스타일이죠, 그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타인들한테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건 결코 저는 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하태경 의원 발언도 그렇게 뭐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서화숙 의원인데 맞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몇 번 여기 얘기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 좀 강하신 분이거든요. 어법이나 성향이 강하신 스타일이다. 강한데 저도 이게 뭐 트위터에 뭐 이렇게 썼다고 그걸 봐서 제가 보기에는 참 아주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어쨌건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제 그 언론계에 계실 때 쭉 쓴 얘기가 지금 다시 이제 막 이제 임명이 되니까 시간 차가 있지만 회자되고 있는 거죠. 쭉 나와서 이제 그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저는 뭐 그것도 그렇게 적절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윤리 심판원이라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된 부분을 심판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이런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 어법 자체들도 좀 상당히 좀 그동안에 문제됐던 뭐 정청래 의원 발언이라든지 이런 뭐 같은 맥락선상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뭐 우리가 여기서 국회의 이 언어의 품격 이것을 뭐 재단하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쨌든 문제들이 터져 나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짚고 지금 오늘 굉장히 처음에는 본회의 합의 여야 잘했다 이렇게 합의로 시작하셔서 마지막에 막말에 대해서 입장이 갈리셨는데 그것을 좀 포용하자 김경진 변호사님 말씀이셨고요. 소 국장님은 좀 알아서 잘 품격을 지켜라. 선을 넘지 마라. 국민들 그럴 필요가 있다. 팍팍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들으면 국민들이 일단 열부터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